딸내미가 요즘 대본을 써. 아 근데 엔딩이 다 죽여야겠다네. 진짜. 그래서 이쪽 딸내미는 그런 걸 쓰고요. 우리 딸내미는 일단 학교에 전학을 왔는데 재벌 인쇄예요. 고등학교에. 장준 얘는 또 그 새들도 항준. 장르 드라마는 김은희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대체 불가 월클 작가 김은희 작가님입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시그널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제가 그때도 막 김은희 작가님한테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이후로 또 킹덤이 또 대박이 나면서 지금 뭐 지금 어마어마해요 지금. 떨려 죽겠네. 예? 떨리세요? 예, 너무 떨려 죽겠어요. 왜요? 아 옆에 유재석 씨도 계시고 예. 조세호 씨도 계시고 네. 카메라 너무 많고. 카메라 몇 개 뺄까요? 괜찮습니다. 아 조셉이 그럴 수 있어요? 못하는데 그냥. 빼려면 자기 거 빼야 될 걸? 제 거요? 그러면 여기 있어주세요. 여기 있어주세요. 예, 좋습니다. 이게 사실 그 매년 올해의 그 인물을 선정하는 그 남성 잡지 9년 만에 여성 인물로 우리 김은희 작가님이 뽑히셨어요. 야, 이게 또 일단은 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그 김은희 작가님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야, 감사합니다. 올해 좋은 일이 진짜 많으시네요. 그러게요. 그죠?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예, 아니 제가 유재석의 말을 잘랐어. 아니 뭐 멱살도 잡으셔도 됩니다. 역사 잡으셔도 돼요. 잡으셔도 예. 괜찮습니다. 꺼져 해도 됩니다. 꺼져. 아이고. 꺼져 하면 제가 그냥 꺼질게요. 네. 자, 일단 서서히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면은 이제 저하고는 이제 2016년에 무한상사 이후에 4년 만에 또 이렇게 뵙게 돼요. 最初はみんな事故か過労死だと思いました。しかし 바보처럼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원래도 유명한 작가님이셨지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전 세계 이제 K 좀비 열풍을 일으킨 킹덤 이후에 월클이 됐어요. 이제 어떻게 지내고 계셨습니까? 뭐 똑같이 작업실에서 계속 그러세요? 작업하고. 예. 인기를 좀 실감을 하시나요? 어떤가요, 근데 작가님? 저는 사실은 거의 작업실에만 있고 그리고 되게 좀 이렇게 되게 겁이 많아가지고 잘 못 찾아봐요. 아, 그런 것들 많은 욕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한 달쯤 있다가 그때부터 조금 보긴 보는데 또 이게 또 인터넷 서평을 잘 못해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뭐 들어가봤자 기사 검색 정도밖에 못해요. 뭐 그냥 블로그 그런 거. 그 정도? 예, 그 정도. 근데 그 정도면 다 하시는 건데?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꽤 많이 찾아봤는데. 그렇게 정리할게요. 생각보다 작가님은 모르셨지만 꽤 많이 반응 찾아봤다. 잘 많이 찾아봤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작가님이 좀 킹덤 전후로 이렇게 좀 내 삶이 좀 변화가 좀 있습니까? 근데 진짜 정말 전 똑같거든요. 똑같이 계속 작업실에서 계속 작업하고 막 그런데 장준이 제 카드를 쓰잖아요. 아니, 저희 남편이. 와, 나는 제 3자인 줄 알았어요. 저는 배역 이름인 줄 알았어요. 배역 이름인 줄 알았어요. 배역이 진짜. 예. 그 남편분이 쓰시는 카드가 약간 가격대가 네.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소주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왜 자꾸 와인바 가지? 그냥 가끔 용돈도 달라고 그러고요. 근데 잘 버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요즘 뭐 프로그램도 많이 하시고. 유튜브도 하고. 뭐 예. 이상하네요, 저도. 그러니까 항준영 한번 조만간 한번 만나 뵈야겠네. 네. 항준영 한번 만나 뵈야겠어요. 예. 와인바 가세요? 와인바 좋아하세요? 저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가시겠구나. 진짜. 연락만 주시면 저야 뭐. 우연치 않게 이제 코로나와 전염병 소재가 겹쳐서 이게 뭐 좀 예견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걸 예견하기가 힘든 게 저희가 오픈된 게 올해 3월이었나?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럼 그 전에 거의 한 2년 전부터 이걸 제작 작업 대본 작업부터 시작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약간 이게 비교된다는 게 약간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좀 가볍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킹덤은 2011년쯤에 제가 싸이라는 드라마를 썼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때부터 이런 드라마를 한번
써보고 싶다고. 그 2011년이에요? 그쵸. 예. 근데 그때는 사실은 일단 기본적인 제작 환경이 일단 좀비는 목을 잘라야 되는데 이게 좀 공중파에서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쵸. 예.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게. 예, 그래서 게다가 이게 사극에 좀비까지 나오면 이게 미술비라든지 좀 제작비가 너무 엄청나고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그냥 제 머릿속에만 있고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플릭스라고 네. 어떤 그분이랑 만나면서 플릭스에선 가능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제안을 드렸더니 바로 또 너무 흔쾌히 좋다고 하셔서 예,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 사건의 부검은 끝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데이터가 잡히고 그래? 예, 이게 뭐 한마디로 이제 김은희표 장르물이 있다고 할 정도로 이게 뭐 굉장히 좀 그 장르물을 굉장히 좀 이어서 많이 하셨어요. 그 좀 예.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근데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그 얘기가 결국에 장르물이다 보니까 제가 또 예. 좋아하는 게 장르물이에요. 아, 진짜? 제가 그쵸.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동안 이게 이제 작가님이 집필한 드라마들을 훑어보면은 이제 사인이 국가수 배경이고 유령이 사이버 수사대, 시그널이 이제 미제 사건, 킹덤이 조선 좀비물, 저희가 이제 국가수 또 갔다 그렇죠. 왔잖아요. 예, 예. 이거 저희 이거 봤습니다. 유기즈 보셨습니까? 봤죠. 어떠셨어요? 좀 드라마 집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어땠나요? 국가수평을 봤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제가 산 얘기를 쓰고 있어서 맞아. 지리산 예, 그 지리산 얘기를 쓰고 있어가지고 아. 너무 근데 왜 되게 웃기더라고요 진짜 이 퀴즈. 아, 지금 다른 얘기 하시는 거죠? 작가님 다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되게 네. 교양적이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되게 웃겨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럼요. 예. 저희는 일단 그 웃음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교양, 감동, 뭐 추억, 그쵸, 이야기 다 예. 저희가. 네. 네. 그러니까 주실 씨 너무 웃기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혹시 그 지리산 작품에 혹시 뭐 저 자리 하나 있으면 안 그래도 뭐. 웃긴 드라마가 아니라서. 사실 저는 뭐 부끄럽습니다만. 예? 혹시 그냥 너무 그냥 개인적인 예. 질문인데 지리산은 캐스팅이 다 끝이 났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조금 공석이 저는 캐스팅에 별로 관여를 안 했고. 그러시구나. 조셉이 왜냐면 또 저기 별은 내 가슴에라고 그좀 진짜요? 네. 별에서 온 그대 제가 별은 내 가슴에. 안재욱 씨. 그건 저 안재욱 씨 작품. 어린이. 네, 저는 전국은 이제 날이 좀 쌀쌀한 것 같아서 핀란드 가서 사우나나 하고 올까요? 혹시 그냥 지리산은 그러면 어떤 장르고요? 지리산도 뭐 미스테리가 있긴 있는데 작년도쯤에 이 지리산 기획할 때 되게 좀 심적으로 좀 힘든 일도 좀 있었고 되게 지쳐 있었다가 그래서 이제는 좀 사람을 살리는 장르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약간 좀 그러니까 늘상 그 좀 작품에서 좀 많이 그쵸 많이 죽이잖아요. 많이들, 예.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난 이제 지리산이라는 걸 하고 싶고 거기에 광활한 자연, 뭐 약간 그런 것과 막 이런 걸 보여주고 싶다 뭐 그랬는데 실제로는 정말 사람을 살리는 장르물을 되게 하고 싶었던 게 그럼 지리산. 이번 지리산은 그런 의도로 좀 시작을 하셨는데 좀 네. 또 뭐 많이들 주고 나갑니까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비슷하더라고요. 뭐 작품을 보기 전입니다만 또 뭔가 진행하다 보면 여기 있습니다, 지리산.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 아니. 지리산이라뇨? 저도 모르게. 여기 있습니다 지리산이라니. 저도 모르게. 조셉. 네. 저도 모르게 성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예. 네네네. 이게 그 킹덤이어서 주지훈 씨가 또 함께하네요. 예, 뭐 워낙 킹덤 때 호흡도 되게 잘 맞았었고 그리고 이게 약간 그 사극이랑 현대극이잖아요. 네네. 좀 다른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또
그 외에 또 누가 어떤 분들이 좀 나오시나요? 아 전지현 씨가 그 다음에 주인공이시고 예. 전천 씨가 또 나오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되게 두 분이 되게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되게 약간 오정세 씨, 오정세 씨. 야. 그리고 성동일 씨, 그리고 조한철 씨, 뭐 전석구 씨, 뭐 아까는 캐스팅에 관여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전 주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작가님이 뭐 좀 아이고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감독님이라. 아니 저 사실 만약에 제가 한다면 어떤 역할이 어울릴 것 같아요? 만약에 김은희 작가님의 세계에 혹시라도 저나 유재석 씨가 캐스팅이 된다면 근데 제 드라마는 진짜 죽거나 죽이거나거든요. 저 죽이면 잘 그러니까 당해요. 뭘 원하시는지를 바로 됐습니다. 등산객 정도 좋겠네. 등산객. 그죠? 등산객도 죽거나 죽이거나. 아니 그 좀 어떻습니까? 드라마를 보면은 이 작가님의 드라마가 좀 그렇죠. 이 세상에 대한 부조리, 그것과 싸우는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작가님이 그리는 세상은 좀 어떻습니까? 예.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음.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거죠. 거기도 그럽니까? 돈 있고 백 있으면 무슨 개망나니 짓을 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도 20년이 지났는데 뭐라도 달라졌겠죠. 다시 나옵니다. 난 다르다. 난 이들을 버리고 간 이들과도 다르고 해와 조씨와도 다르다. 난 절대로 이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피해자의 어떤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나 그러니까 맘만 먹는다면 그분들을 더 위로해드릴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라도 있지 않을까.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그 유가족들은 어떻겠냐? 유가족들이 흘린 눈물은 바다 같을 거다. 아니 그 이제 사인 때 그 대본이 처음엔 퇴짜를 맞았어요. 이게요? 저는 대본 퇴짜 맞은 경우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사인은 대본이 퇴짜 맞았다기보다 그 전에 있었던 위길발 풍년빌라라는 대본이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저희 남편이 감수를 하고 조현탁 감독님이라고 지금 스카이캐슬 연출하셨던 그분이랑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 정말 쓰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한숨만 쉬는 거예요. 왜요? 너무 재미가 없다고. 대본이. 그래서 야 상상이 안 되는데 지금으로는. 진짜. 1부부터 계속 꾸역꾸역 쓰긴 썼는데 1년 반 동안 한 번도 칭찬을 떠나서 이젠 정말 작가를 그만둬야 되나 정도까지.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기억나게 12분가를 딱 썼는데 정말 저희 남편 장항준 감독님이랑 조현탁 감독님이 처음으로 이 대본은 손댈 데가 없는 대본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그나마라도 좀 봐줄 만한 대본을 쓴 거지. 그전에는 정말 제가 봐도 되게 형편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뭐 또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지금의 또 이런 멋진 그러니까 작품들이 또 나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 푸념빌라라는 작품이 없었으면 아마 제가 그때 사인도 아마 못 썼을 것 같고 그리고 사인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시인 작가잖아요. 시인 작가에다가 장르물이잖아요. 그쵸. 그 당시에는 장르물이 거의 공중파에서는 보기가 힘들었고 맞아요. 게다가 부검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획안 받아보신 분들이 저녁 10시에 누가 사람 배 가르는 얘기를 그러니까. 예, 약간 좀 그런데 정말 너무나 진짜 운이 좋게 진짜 입봉을 한 건데 그때 뭐 속된 말로 빵꾸 났다 그러잖아요. 약간 그 준비하던 어떤 그 작품이 작품이 빠그러지면서. 하나가 어떻게 좀 다른 데로 이동이 됐는지 아무튼 그러면서 그 시간이 비었을 빈 거예요. 때. 시간이 비었는데 또 거기다가 박신양 선배님이 너무 고맙게도 그때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진짜 정말 땜빵으로 들어가게 된 작품이었던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사인이 잘 됐잖아요. 예. 그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이게 뭐야 했던 분들의 반응이 내가 하자 그랬잖아. 다 원래 그래요. 원래 다 괜찮아요. 진짜 원래 그래요. 예. 저도 저 키웠던 감독님이 꽤 있어요. 저도 들었어요. 뭐 어디 가면은 재석이 잘 지내지? 그만큼 친하면 직접 전화하면 되지 나한테 그 안부 좀 전해줘 그러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또 장르물을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내 스스로 나도 모르게 이제 나도 평소에 나오는 그런 좀 직업병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직업병이라기보다는 되게 원래도 겁이 많았는데 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지하 주차장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맞아요. 예. 그래서 되게 많이 뛰어다녀요. 빨리 뭔지 알아요. 근데. 아, 뭔지 알아요. 타라고. 예. 지하 주차장도 사실은 빨리빨리 뛰어가지고 차 타자마자 문 딱 잠그면은 아유 하고 근데 뒤에서 누가 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 무서워. 추가됐어. 무서워. 아, 뭐 혼자서 국도는 운전 못 하겠더라고요. 왜요? 국도 운전하다가 룸미러를 못 보겠는 거예요. 그거 뒤에서 뭔지 누가 일어날까 봐. 무서워. 괜히 나 혼자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리고 저 앞에 나 누구 서 기억나? 있으면 어떡하지? 막 약간. 그러니까 다 우리가 겁이 많아요. 네, 저 겁이 아니, 엄청 많아. 그러니까. 겁이 너무 많거든요. 예. 저 진짜 예전에 혼자 살잖아요. 공포 영화 보고 잠 오는데도 안 잔 적 있어요. 무서워서. 저도 공포 영화를 무서워서. 공포 영화를 갑자기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저 등 이렇게 센서 등 혼자 켜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난리나. 맞아요. 그건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런 적 많아요. 나 저기 가족들 얘기하잖아. 전 가족들이 어디 혹시 나를 두고 저는 맞아, 이렇게 맞아.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 조그만 방에서 안 나와요. 전 일단 밖에 누굴 잘안 불러요. 나와요. 누굴요? 혼자서는 죽어도 못 아, 자요. 그러시구나. 예. 저희 전 집에- 방문을 다 닫아놔요. 나머지 방문. 아 저희 근데 집에- 저는 그게 더 무서운데. 왜요? 방문이 열리면 어떡해요? 나 그럼 그때부터 난 무서운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저희 집에는 저랑 남창희 씨 등신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다음날 저희 아니 그 좀 그 드라마 작가님들 사이에서 장르물과 멜로 뭐 둘 다 어렵지만 굳이 따지자면은 혹시 김은희 작가님은 어떤 게 좀 어려우세요? 근데 다들 작가들 만나고 그러면 다 내가 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아. 지금 이 작품이 제일 어렵다. 사실 그러니까 그렇긴 해요. 예. 그리고 사실 멜로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전에 좋은 작품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자기 복제를 안 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 것 같고. 사실 그렇긴 하네. 김은희 작가님도 멜로가 있었나요? 제가 사실은 멜로로 입봉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 제가 데뷔를 멜로로 했어요? 그 영화로 입봉을 했었는데 네. 제가 영화가 2006년도였나 잘 기억하는데 그의 여름이라고 그 이병헌 씨랑 예. 주연하셨어요. 맞아요. 예, 그게 제가 How the years ran away yesterday when I was young. So many happy songs. 부끄럽죠. 그게 많이는 뭐 그러니까 그게 제 전문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결국에는 그런 게 사랑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으신다고?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아니 믿으세요? 아니 그래도 믿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영원한 사랑이라는. 그러니까는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신데렐라, 뭐 백설공주, 막 약간 네. 그래가지고 왕자와 공주가 만나는데 과연 행복하게 살았을까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이제 결혼한 것까지만으로 이야기는 끝이 그쵸? 나지. 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얼마나- 왕자님이랑 결혼해서 그분들이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쵸? 모르지. 얼마나 지지고 볶고 맨날 싸우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미녀와 야수도 그렇고 뭐. 그렇죠. 미녀에서도 막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막 그랬을 사실 수도 이거는 있고. 한 번도 사실 네.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거기가 미녀와수는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었죠.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건 좀 되게 무섭고. 처음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싸울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야. 그러니까 제가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런 로맨스 그 환타지가 없는 것 같아요. 영원한 사랑을 또 이게 존재할까에 대한 것도 좀 그쵸, 의심이 막, 들고. 그러니까 저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뭐 막 이런 거에 약간 대한- 막 못 보면 미치고 막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 근데 장한국 그러니까 감독님 그러신 적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뭐 몇 년 가겠어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미칠 것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도 있으면 너무 좋긴 한데 미치진 않잖아요.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럼 이걸 한번 김은희 작가님께 한번 네, 여쭤보죠. 나를 얼만큼 사랑해? 이렇게 묻는다면. 누가요? 야. 나를 얼만큼 사랑했냐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물어본다면. 아 사랑하는 사람이 물어본다면. 그딴 거 왜 저도- 물어봐? 현실적이다. 딱질색이야. 짜증나 진짜. 그러니까. 왜 그래 분위기 싫어. 깨게 진짜. 그러니까. 너무 싫어. 이혼해. 뭐 그렇게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런 뭐 약간의 그런 닭살스러운 어떤 이런 분위기 딱질색인 아유 거죠. 딱질색이죠. 예. 김은희 작가님하고 제가 성향이 되게 그러니까 비슷해요. 보니까 약간 장르물. 네, 좋아하고. 제가 그래서 아, 장르물 진짜 좋아해요. 예. 저 그래서 로맨스를 예. 잘 안 봐요. 근데 또 남의 얘기 듣는 건 또 좋아요. 맞아.
그래서 누가 사귄대? 야 작가님, 나랑 너무 비슷하시다. 그러니까 찾았어. 아니 근데 이게 참 그 저희도 이제 이 작품을 보다 보면 야 저거는 정말 야 저걸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뭔가 복선이 깔려 있다가 뭐 몇 회 지난 후에 그것이 별거 아니었는데 엄청난 뭐 단서가 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야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쓰실까 정말.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계속 그냥 앉아서 생각하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정말 희한한 게 딱 밤을 완전히 새야 돼요. 밤은 새지 않고 아침 7시에는 잘 글이 안 써지는데 밤 완전히 새고 아침 새벽 한 10시 반부터 그때부터 조금 약간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사실은 왜냐면 반전이라든지 그런 건 작가가 더 유리한 싸움이잖아요. 작가가 더 먼저 많이 짜놓고 그냥 거기서 언제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오픈을 하면은 가장 효과적일까? 약간 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라도 내가 또 못 쓰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그러니까 진짜 김우 작가랑 맨날 제가 만나면 야 우리는 진짜 할 줄 아는 게 대본 쓰는 것밖에 없는데 이걸 못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상상만 해도 싫은데 근데 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계속 열심히 쓰는 거죠. 예. 혹시 작가님이 일할 때 제일 힘들 때는 언제입니까? 제일 안 될 때죠. 생각이 안 날 때. 생각이 안 날 때. 예. 근데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어젯밤 오늘 아침 새벽까지 너무 막혀가지고 지금도 막힌 상태예요. 지금요? 예. 지리산이요? 예.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결론은 작가님이 저희가 도와드릴까 그랬더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희는 그냥 잘 보는 걸로 이렇게. 각자 일 하죠 뭐. 예. 그냥 뭐 각자 다 힘든 거 다 그런 거니까. 아니 뭐 저는 그냥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그냥 뭐 취미 생활이나 뭐 여가 시간은 뭐 하세요? 끝나고 어느 예를 들면 한식 콘서트를 되게 어렵게 하다가 끝냈다. 네. 끝내면은 같이 일하는 작가 꼬셔가지고 우리 맥주 한잔 할까? 그래서 캔맥주 같은 거 몇 잔 마시고. 보통 그 술안주로 그 고동을 몇천 개씩 드시죠? 고동을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주지훈 아니야 주지훈? 네? 고동 꼬막 네. 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그 많이 드실 때는 고동이 한 몇 개나 이렇게. 그냥 한 번에 하면은 한 3kg 사나 4kg 사나 막 그런데 거의 그거를 그냥 다 먹어요. 와 3, 4kg면 이만할. 제가 고동과 꼬막의 천적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듣기로는 채집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먹는데 하루에 채집할 수 있는 양보다 막 그만큼 좋아하신다고. 아니 근데 김은숙 작가님하고 또 두 분이 절친이라고. 그러니까 김우 작가가 대본 작업에 들어간 걸 알면 다들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잖아요. 그냥 가끔 톡적으로 뭐 지금 어느 정도 나왔어? 그럼 몇 분 썼어? 그럼 힘들겠다. 그냥 뭐 그리고 나서 정말 시간을 어거지로라도 빼가지고 그냥 그럼 오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거의 번개처럼. 살짝 뭐 잠깐 그쵸. 얼굴 보시는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 1년에 뭐 자주 보지는 못하는데 근데 친하다는 느낌이 딱 그걸 이럴 땐 이렇겠구나 얘가. 만약에 김은숙 작가님하고 이제 김은희 작가님 두 분이 만나면 주로 어떤 얘기 합니까? 그러니까 은숙이랑 김은숙 작가랑 저랑 장항준 감독님이랑 이렇게 셋이 술을 마시다가 그러니까 저런 데서 왜 키스를 시켜? 뭐 불을 질러야지. 막 나는 막 그러고 김은숙 작가 그러니까 너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김은숙 작가님이 이런 좋은 공간 있으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 좋겠다. 여기서 이런 장면이 좋겠다 하고 작가님께서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범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키스하는 척 하다가 뒤에서 칼로 찌르고 뒤에서 칼로 찌르고 이게 안 따라 찌르고. 그죠. 너무 웃긴다. 아니 요게 얼마 전에 그 김은숙 작가님 따님하고 김은희 작가님 따님이 습작한 내용이 이게 화제가 됐었어요. 그 은희랑이 있는데 우리 딸내미가 요즘 대본을 써. 근데 엔딩이 다 죽여야겠다네. 진짜. 그래서 이쪽 딸내미는 그런 걸 쓰고요. 우리 딸내미는 일단 학교에 전학을 왔는데 재벌 2세예요. 고등학교에. 그건 진짜 우리가 근데 실제로도 그렇긴 해요. 김은숙 작가도 얘기를 하는데 자기 딸 뭘 썼대는데 막 보니까 막 백마탄 왕자 나오고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딸은 막 사람을 죽인다기보다는 뭔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말에 열어서는 안 되는 책이 있고 이 책을 열면은 이 말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데 막 이런 엔딩이 책을 열면서 끝나.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번에도 막 그게 약간 내가 조금 이렇게 딸 자랑인데 해보세요. 예. 거기 소설을 써가지고 무슨 그런 청소년 상대하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금상으로 이게 그 상을 받아가지고 내가 내 노년을 좀 맡겨도 되겠다. 그 우리 딸애가 엄마 존경한다고 했을 때요. 그래서 엄마가 뭐 못 놀아줘서 미안해. 뭐 같이 못 있어줘서 좀 속상하지. 그럼 아니 난 엄마가 이래서 너무 좋다고. 예, 그리고 제 드라마를 많이 좋아해 주니까 예, 그게 제일 기분이 나죠. 예. 작가님도 좀 어떻습니까? 시청률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나요? 신경 안 쓰는 작가가 있을까요? 아, 그죠. 작가님들도. 예를 들면 드라마 시그널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전 CM 나가면서 시그널 이게 떠 있잖아요. 뜨죠. 그때부터 막 진짜 오바이트가 나올 것 같고. 그러면서 이게 한 11시쯤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8시인가 8시 반쯤에 나오죠. 시간이 뜨거든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자려고 해도 잠도 안 오고 글도 안 써지고 그럼 보다가 뭐 안 좋으면 뭐 안 나오면 에휴. 아유 모르겠다. 아유 밥이나 먹자. 밥이나 먹어. 맞아. 그리고 특히나 장르물 같은 경우는 하나가 삐끗하면 그 다음 걸 기획할 때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되게 좀 돈도 많이 들고 좀 거봐 안 된다 그랬지 약간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정말 정말 간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김희 작가님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시청률이라는 게 제작진 입장에서도 뭔가 시청률이 잘 나면 이제 뭔가 이런 방향으로 좋은 반응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또 다음 것들을 좀 이렇게 뭐 계획을 할 수 있는 이게 좀 뭔가 좀 밑바탕이 되는데 맞아요. 예. 요게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좀. 약간 그리고 이거 안 돼. 약간 좀 그런 그렇게 식으로 약간 돼요. 좀 이렇게 간섭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바로 그거. 예. 안 되는 순간 그러니까 얼컷 그러니까 너 내가 안 된다 그랬지? 이거 아니야. 바로 이제. 그러니까 그게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맞아요, 속상해. 예. 혹시 오늘 공통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볼까요? 혹시 작가님께서 지금의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포기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관절? 관절? 왜요? 그러니까 이쪽 목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이쪽 이제. 여기 팔꿈치 막 약간 이런 데가 약간 옛날에 젊을 때는 좀 괜찮은데 요즘은 한 3-4시간 정도 약간 앉아 있으면 그때부터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가. 이게 계속 이렇게 예. 똑같은 그래서- 자세로. 몸이 이제 정말 너무 막 쓴 것 같아요. 운동도 너무 안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갑자기 분위기가 이게 모든 것들을 관절과 바꿨다 그러시니까. 그것도 다음 질문 한번. 네. 네. 신께 내가 가진 것을 하나 주고 원하는 재능 하나를 받을 수 있다면 무엇과 맞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게으름을 주고 아이디어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게으르세요? 안 게으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앉아는 있는데 이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좀 더 부지런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 드라마나 영화에 작가 나오면 계속 치고 있잖아요. 네. 저게 가능하다고? 저 때가 정말 가장 행복할 텐데 저게 막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맨날 앉아가지고 멍하니 보고 있을 때가 훨씬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계속 그러니까 그 시간이 솔직히 가장 힘든. 그게 얼마나 힘들까. 작가님도 너무 힘들 것 같아. 내일도 아닌데 너무 머리 아프다. 일단 도와주시기로 뭐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제기산 쪽에 뭐 진짜 뭐든 혹시나 저도 없는 얘기 잘하는 스타일이라서 진짜요? 이 자리에서 막 그런 게 좋아요. 그런 게 좋아요. 쏟아내요 저는 막. 근데 진짜 회의할 때 이런 사람들이 제일 좋아요. 좋죠, 막 좋죠. 집어 던지는 네, 사람 막. 있잖아요. 저는 뭐 예전에 저희 엄마랑 같이 촬영할 때도 없는 형 얘기해서 엄마가 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어요 저한테. 근데 가만히 좀 계셔야 지금 재밌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엄마가 그 이후로 방송 출연 안 하시겠다고. 우리 조셉을 잠깐 한번 만나보세요. 네, 어머니가. 근데 만약에 진짜 실제로 조셉이 자주 드나들면서 김우리 작가님이 너무 좋다는 작품을 썼는데 보시는 분들이 김우리 작가님 작품 이상해. 약간 이게 여기가 허황돼 줬지? 그 타겟이 점점 내려가요. 그쵸, 타겟이 점점 내려가서 갑자기 주지훈 씨가 그쪽에 베네핏은 뭐지?
자, 한번 퀴즈를 맞힐 의향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퀴즈? 네. 네. 좋습니다. 자, 대규모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인류가 멸망한 세계를 그린 SF 장르를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본래 이것은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 묵시록의 영어명으로 세상의 종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비로 인해 인류의 멸망을 다룬 장르물을 좀비 이것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이게 디스토피아? 네? 아, 디스토피아. 자, 좀비 이것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잠깐만 바꿔도 돼요? 네, 바꾸셔도 됩니다. 나 잠깐만 미치겠네. 지금 틀렸죠? 아, 그건 안 돼요. 그건 그건 안 돼요. 네네네. 그거는 제가 뭐. 네. 자, 정답은 답을 얘기해 주세요. 아포칼립토. 디스토피아. 네. 디스토피아. 자, 정답은 아포칼립스. 아포칼립스. 나왔는데. 이게 야, 근데 이거 아쉽네요. 네. 자기 백에서 네. 선물 하나 뽑아주시면 돼요. 뭐 여기 좋은 거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카메라입니다. 조셉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볼까? 오늘 뭐야? 아마 나왔어요? 작품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뭔데요? 슬레이트 클러치.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 슬레이트가 작품한테 필요하긴 한데. 근데 이게 슬레이트 또 클러치면은 아휴 이거 저기 라면 받침대로 쓰면 좋겠네. 근데 오늘 의상에는 딱인데요. 네. 이렇게 해서 촬영장에 가실 때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뭐 그 어떤 뭐랄까요. 전반적인 지위가 상승함으로써 변화가 있죠. 변화가 있죠. 그럼요. 맞습니다. 자 20년 차 영화 감독이자 10년째 예능 유망주인 무비테이너 장항준 감독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무비 테이너라는. 그러니까 그 감독님이 이제 또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거죠. 네네. 네네. 무비테이너. 그리고 약간 뭐 감량하셨어요. 이렇게 얼굴도 좀 약간 예전보다 더 좀 작아지신 것 같고 좀 그러네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옷이 커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거 자체가 이제 그 인사. 네네네. 또 트렌드에 맞게. 근데 진짜 저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 뭔가 스타일이 약간 그죠, 스타일이 그죠. 업되신 느낌. 약간 그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네. 아니 이게 그 전반적으로 좀 그 몇 년 전과는 삶이 많이 달라진 것들이 이런 패션도 그렇지만 예. 와인. 네? 그렇죠. 와인. 주종이죠. 와인. 네네. 그리고 전에는 밀크 커피만 먹었어요. 밀크 커피만. 근데요. 그런데 이제 아메리카노. 그리고 또 평냉. 네? 평양냉. 그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지식인 느낌의 어떤 약간 네네. 그렇죠. 네.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죠. 근데 진짜 세련되셨다. 네. 아니 저기 김은희 작가님 나오신 편 보셨어요? 봤습니다. 좀 어떠셨는지. 뭐 저는 그렇게 방송을 잘할지 몰랐어요. 나와서 또 얘기 잘하셨거든요. 또 이 카드 얘기를 할지 몰랐고. 거기서 카드 얘기하죠. 카드가 화제가 됐죠. 그게 좀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장항준이 제 카드를 쓰잖아요. 저희 남편이. 나는 제 3자인 줄 알았어요. 남편분이 쓰시는 카드가 약간 가격대가 네.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소주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왜 자꾸 와인바 가지?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제가 이렇게 좀 뭐 인생을 장항준처럼 뭐 그렇게 맞죠. 그 이후로 그런 얘기가 조금 많이 나왔죠. 네. 그 이후로 네.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뭐 또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사실 또 그리고 장항준 감독님도 저하고 이제 통화를 가끔 하지만 감독님이 야 사람들이 나 노는 줄 알았는데 나 되게 바빠. 네. 제가 그 바빠요. 얘기했죠. 제가 그 얘기했죠. 왜냐면 사실은 그때 카드도 제 거와 기분 씨 걸 같이 써요. 네. 왜냐면 이거 너무 한쪽만 쓱 쓰면 자기도 사람인데 기분 나쁠 수 있지. 그렇죠.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쓱 조절을 해야 돼요.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조절을 해야 돼. 근데 나는 저 감독님이 혼자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데도 김은희 작가님 걸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글쎄 그게 나도 사람인지라 글쎄
가족이지만 내 건 좀 아깝다는 생각이 아무래도 가끔 가다가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아니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이야. 내가 사고 싶은 거랑 선물 받고 싶은 거는 좀 다르죠. 그렇지, 그거 예, 다르죠. 예. 그거 다르고 그리고 제가 또 김우식 씨 카드를 썼지만 또 제 카드를 우리 장모님께 드리고 저희 부모님께 드리고 야, 또 이야기는 몰랐네요. 이런 것들이 이게 알려져 이제 있는 추가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맞습니다. 거기서만 멈추니까 이게 조금.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얻은 별명이 이제 뭐 신이 내린 꿀팔자,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예. 와, 근데 진짜 순간 신이 내린 꿀팔자. 꿀팔자. 듣기만 해도 뭔가 설레네요. 그것의 이제 원료를 따지자면 저희 어머니가 그 이제 저를 좀 늦게 낳으셨어요. 위에 이제 형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귀여워. 얼마나 귀여워. 근데 약간 좀 그렇죠. 장준 감독님 좀 귀요미 있어요. 귀요미 약간 있어요. 귀염상이야, 귀염상. 어렸을 때 대단했지. 근데 이 귀여운 애를 봤는데 얘가 너무 공부도 못하고 막 그런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름을 못 쓰고 들어갔어요. 진짜요? 이름을 못 써. 숫자만 썼어. 아버지가 예. 숫자는 알고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학교 들어가기 전날 밤에 1, 2, 3, 4, 5, 6, 7, 8, 90을 배웠어요. 제가 저랑 나이가 같은 사촌이 4명이에요. 4명. 근데 이제 다들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야. 나만 너무 공부도 못하고 평범원이야. 근데 이렇게 제사 때나 그 같이 명절 모이죠. 때 다 모여가지고 시험은 잘 봤어. 너 몇 등 했어? 이런 얘기들을 막 물어보시는데 그래 사실 공부 못할 때 제일 속상한 건 본인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사실 본인이 그래요. 제일 속상하거든요. 어느 날은 내가 너무 최악의 어린이? 못난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난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난 왜 이렇게 의지가 박약할까? 나는 왜 걔네들 반도 못할까? 막 이런 생각을 막 울고 있었어요, 혼자. 근데 우리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어깨를 툭툭툭 두드려 주는 거예요. 괜찮아. 아빠도 공부 못했어. 아빠도 공부 못했어. 그래도 아빠 사장 됐잖아. 그게 그 당시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위로인 거예요. 그렇게 좀 좀 모자란 애라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엄마가 이렇게 좀 약간 그 대구에 있는 점집을 다 찾아간 거예요. 갔는데 이 사람이 얘를 왜 걱정하냐? 얘는 인생에 고통이 없고 행복만이 가득해. 평생 사람들이 버는 돈 생각도 못한 돈을 벌 애다. 우리 엄마가 나오면서 그 생각을 했대요. 미쳤나 이가 막 그래서 이제 점쟁이가 남의 얘기라고 막 한다. 그랬는데 용하다는 점집에 가는 데마다 공통적인 거예요. 그 역시 이런 미신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가시다가 제가 영화 감독이 된 거예요. 드디어 시작됐나? 그녀들의 어떤 그 예언이? 예언이? 응. 근데 아니야. 감독이라는 게 매년 영화를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다 또 안 되다 가다 안 되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준아 맞았다. 왜요? 김은희의 이제 김은희의 성공과 더불어서 그녀들의 예언이 맞았다. 네, 그렇게 시작된 거죠. 감독님이 좀 방송에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제가 이제 제가 원래 영화 연출부를 하다가 영화가 이제 좀 이렇게 하다가 영화사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SBS 개국 즈음에 예능국 FD로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러다 이제 거기서 작가가 되고 이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예능을 많이 봤고 제가 막 며칠 동안 자료조사하고 일주일 내내 가지고 준비를 하면은 게스트로 오신 분이 이건 싫고 이건 안 하고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으면 이제 들은 내 한 달치 월급을 1시간에 받아가면서 새끼들이 아니 그 사람이니까 맞아요. 사람이니까 들잖아. 맞아, 들어.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방송국에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은 다 그냥 제 후배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막둥이 후배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잘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뭘 물어봤죠? 저도 지금 그걸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왜 안 하시는? 왜 안 하시나? 그러니까 이게 소모되는 걸 느껴요. 뭔지 알겠어요. 소모되고 이 대중들의 피로감을 내가 느껴요. 여기서 김은희 얘기했다가 여기서 카드 얘기하고 여기서 김은희 얘기하고 카드 얘기하고 차기 작은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그럼 오늘은 어떻게?
오늘은 저기 알쓸 범작 같이 했던 이기현 PD라고 있어요. 네, 이기현 PD. 그렇죠. 기현이 기현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기현이 또 일로 왔더라고. 네. 기현이 뭐 저기 한 2년 됐나요? 떠난 지가. 예. 기현이 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맞아요. 예. 제가 또 네, 명문대 맞아요. 굉장히 좋아해요. 명문대. 네. 우리가 갖지 못했던 것들. 예. 우리가 갖지 저 잘 때, 유재석 씨 잘 때, 조세호 씨 잘 때 저분들은 커피 쏟으면서 공부했는 분들이에요. 우리 이러고 잘 때. 사실 맞죠. 네, 그럼요.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면 못 들어가지. 예. 당연하죠. 세상이 좋아지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여기 맞아. 앉아있는 아, 그럼요. 진짜 맞아요. 옛날에 유재석 씨도 지금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우리 옛날에는 남사당패야 그냥. 남사당패요. 남사당패. 그렇죠. 양치질만 하고 하면 돈을 줘. 나 남사당파인데 형이 내 어깨에 올라가 있었을 거야. 새우 앞에서 속옷 치고 있고. 저는 이제. 그래서 이기현 PD가 일을 옮긴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기현아 그래도 너한테 내가 이거 헤어지는 마당에 선물을 또 어떤 뭐 지식인들은 또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럼 너 서울대학교 입학 축하. 여기 또 항준이 형 나온 데는 또 기현이가 꽂았구나. 또 기현이가 이 한몫을. 기현이가 꽂았어 또. 그렇죠. 그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인생은 장항준처럼 예. 인생을 장항준처럼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 것 같으신지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인정하는 거죠. 항상 생각했던 썬방했다. 네. 고등학교 갈 때도 썬방 고등학교를 왔어? 너무 시절이 좋아서 뺑뺑이 하는 시절로 온 거야. 네. 대학도 어떻게 붙었어. 너무 선방했어. 졸업도 무사했어. 선방했어. 막 이게 너무 이렇게 위를 보지 않고 그냥 나를 생각하는 나. 그 학교 들어가기 전에 1, 2, 3, 4, 5, 6, 7, 8, 90 겨우 쓰는 그 애를 생각하면 너무 인생이 선방한 거죠. 야, 근데 이게 장항준 감독님이 지금 시대에 좀 맞는 어떤 그런 말이고 생각인 것 같아. 네. 선방했어. 내 스스로 조금 약간 이게 다독이면서. 이 정도면. 솔직히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무의도 시간이. 솔직히. 야, 근데 입 밖으로 차마 꺼내기 힘든 얘긴데. 솔직히 말해서. 무의도식 안빈낙도의 삶. 느티나무 그늘에서 배 까고 평상에 누워가지고 수박 먹는.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거 스마트폰도 하나 있으면 아주 금상첨화지. 다시 보고. 사실 누구나 그런 삶을 한 번쯤 생각하지만 그렇게 사는 분은 사실 많이 없잖아요, 없어요. 주변에. 잘 없어요. 그러니까 감독님도 사실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 때문에 마치 감독님이 우리 사는 장준 감독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죠. 모든 분들이 제가 그냥 매일 누워 있는 줄만 알아요. 누가 입에 떠먹이 주는 줄 알아. 이렇게 미음 같은 거 있잖아. 근데 아니죠, 감독님. 아니죠. 아니에요. 감독님 되게 바빠요. 진짜 차기작 이제 준비 중이시라고. 네네. 차기작 준비 중입니다. 지금 이제 농구 영화를. 농구 영화요? 농구 영화. 네, 농구 영화. 그리고 시나리오는 이제 초가 있었고 김은희 작가가 이거 너무 재밌는 얘기니까 자기가 좀 각색을 해보고 싶다. 그럼 각색해봐라. 그리고 각색을 했는데 김은희 작가 잘 썼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각색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시나리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투자가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이 2012년도에 부산 중앙고등학교라는 농구팀이 있었는데 예. 그 학교가 이제 거의 농구부 해체 직전이에요. 부원도 5명이 안 돼가지고 거의 뭐가 유명무실한 적인데 이제 근데 코치 월급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코치 월급이 아까운데 묘수가 없을까 하다가 이 부산 중앙고등학교 농구 선수 출신이었던 강양은이라는 공익근무 요원이 이 학교에 배치가 됩니다. 네. 너 코치해. 이렇게 된 겁니다. 월급은 어차피 안 줘도 되니까. 그러네요. 그때부터 부임을 해가지고 공익근무가 끝난 다음에도 이제 이 학교에서 계속 농구부 코치라고 했는데 이제 이 학교가 한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예선 통과를 못했던 부산 지역 예선 통과 못했던 학교였는데 그 해에 예선 통과를 해요. 16강, 8강, 4강을 막 올라갑니다. 전국 대회. 이게 보통은 서울에 있는 좀 명문 농구 있죠.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거의 20명이에요. 네. 그 자원들을 활용해서 계속 교체를 하는데 이 농구팀은 6명으로 출발해가지고 한 명이 예선 때 탈락, 부상 때문에 5명이에요. 그러니까 교체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계속 하면서 전국 대회 결승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5명. 5명이 교체 선수 없이 끝까지 올라.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결승전이 딱 올라왔는데 결승전은 당시 최강이었던 용산고등학교. 이야, 용산고가 어제 노명문이죠. 감독님도 나오시고.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선수들은 사실은 에너지가 다 고갈된 상태. 어우, 5명이 그 뭐 모든 전격. 그런데 이제 결국에 이제 결승전 후반에는 마지막에 이제 3명만 뛰어요. 2명이 이제 오반칙하고 부상으로 못 뛰고 3대 5로요? 3대 5로 마지막으로 이제 끝이 나는. 언제쯤 그 클랭크린 크랭크는 이제 내년 2월. 아. 네, 내년 2월. 우리 뭐 또 거장 장항준 네. 감독님하고 제가 또 작품을 해본 입장에서 뭐 우리 한 작품 했죠. 한 작품을 했기 예. 때문에 오케이. 자, 유부장 가자. 네, 좋아요. 저하고 호흡이 잘 맞습니다. 장항준 감독님하고 나하고 호흡이 잘 맞았어요. 감독님으로서 바라본 유재석이라고 하는 배우는 어떻습니까? 아니 유재석 씨가 이게 그게 있어요. 이렇게 세계관과 사회를 바라본 시각,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대본에 대한 독해력이 뛰어나요. 이 인물의 목표, 대목표와 소목표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씬의 목표, 이 씬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그쵸. 사실은 갑자기 공부해서 알 수 없어요. 그 기본적으로 쌓아져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유재석 씨는 그걸 좀 타고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도 같이 이렇게 좀 한 2주 정도 해보니까 유재석 씨는 그때 그렇게 잠을 못 잤잖아요. 많이 못 잤죠 그때. 잠을 못 자는데도 운동을 가서 막 2시간, 3시간을 하고 맞아요.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대단하다. 근데 사실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유퀴즈 해가지고 또 유퀴즈 잘 되고, 그렇죠. 주세엽 씨 같이 잘 되고, 그리고 여기 분들 다 유재석 씨가 뭐 매개 살리는 거 아니지만 아니지만이에요. 아니지만 다들 잘 되고 있고, 또 우리는 정말 제일 편한 건 사실은 집에서 누워서 유퀴즈를 보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이런 분들한테 박수 쳐줘야 된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유재석! 유재석!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박수를 받으니까 네. 좋네요. 네. 그리고 또 아니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경제를 돌리고 또 기부도 많이 하시잖아요. 기부 많이 한다고. 기부를 유재석! 아니 사람들은 근데 감독님. 굉장히 저는 또 유재석 씨의 옆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어디 가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촬영 현장에 가면 광고를 한번 찍으러 갔는데 네. 어떤 감독님이 막 이렇게 막 저한테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유재석 씨를 봤는데 뭐 땀을 흘려야 돼서 물을 뿌릴까 했더니 아니라고 본인이 직접 뛴다고 해서 땀을 막 이렇게 거기서 야 진짜 보통은 이제 땀을 흘리기 위해서 이제 뿌릴 수도 있는데 잠시만요 했더니 본인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숨을 헐떡거리고 막 이런 거를 딱 들어올 때도 스태프분들한테 거의 뭐 선거를 3일 앞둔 사람처럼 맞아. 근데 맞아. 그 보조 출연자들 같이 나온 분들 있잖아요. 진짜? 끝나면 이거는- 나 무슨 너 대통령 순방 간 줄 알았다.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아이고. 네. 감독님이 자기의 또 끝판왕이라고 본인 이름 검색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그렇죠. 일단 네이버 그리고 이제 트위터 이 인스타에 장항준을 검색을 하면서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걸 검색하는데 한 10분이 채 걸리지 않아요, 사실은. 야, 장항준으로 하루를 여는 거네요. 장항준이 아침은 장항준이 열어줘. 네. 아침 자체를 창문을 장항준 하면서 열고 장항준 하면서 닫는. 장항준 열면 또 그 새들도 항준. 장항준이 끝나면 이제 김은희 작가로 검색을 이제. 이게 잘 지내고 계시죠? 그러면 잘 지내고 있죠. 잘 지내고 있고 뭐 여전히 뭐 이렇게 나는 진짜 솔직히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을 크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깨자마자 탁 앉아가지고 막. 진짜요? 그리고 딱 해서 밥 먹을 때 TV 잠깐 틀고 밥 먹고 바로 하고. 제가 볼 때 그냥 평균적으로 한 17시간 정도 의자에 앉아요. 일을. 돈을 쓸 시간이 없죠.
그렇지만 누군가 써야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게 감독님이니까. 저도 좀 잡아봤습니다. 네. 아니 얼마 전에 또 김은 씨가 저랑 어디 갔다가 밖에서 둘이 잠깐 얘기를 하는데 오빠가 안 그러는 건 너무 안 그러는 건 알지만 오빠 아둥바둥 하지 마. 응, 아둥바둥 급하게 뭐 하지 마. 오빠 편하게 살아. 나는 돈 벌 줄만 알지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오빠 다 내게 오빠 거야.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이 김은희 씨나 저희 딸이나 참 저한테는 과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김은희 씨가 잘 돼서가 아니고 은희는 너무 그냥 착하고 해맑았어. 그리고 나는 그런 게 너무 좋았어. 네. 예. 그리고 김은희 씨를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지금 무슨 얘기를? 솔직히 아니 옛날에는 막 불꽃처럼 예전과 비하면 예전과 비하자면 지금 결혼한 지 20몇 년이 됐어요. 20몇 년이 누가 사랑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게 말을 좀 오해 없게끔 잘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가볍게 아주 가벼운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 아내분과 따님이 같이 물에 이렇게 빠졌어요. 네. 어느 분을 먼저 구하시겠습니다. 저는 딸을 구하겠습니다. 가마 저희 아내가 빠지면 각 제작사에서 다 구하러 뛰어들 겁니다. 막 UBT 막다 뛰어듭니다. 제작사. 작가님한테도 이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감독님한테도 한번. 그럼 이걸 한번 김은희 작가님께 한번 여쭤보죠.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이렇게 묻는다면. 누가요? 야. 사랑하는 사람이 물어본다면. 아 사랑하는 사람이 물어본다면. 그딴 거 왜 물어봐? 현실적이다. 딱 질색이야. 짜증나 진짜. 그러니까. 왜 그래 너무 분위기 싫어. 깨게 진짜. 너무 싫어. 이혼해. 아이고 거기까지. 뭐 그렇게까지 가요? 나를 얼만큼 사랑해?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좀 예. 이 정도?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독님 이 정도. 그 정도. 이게 부부라는 게 결국에는 중요한 게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TV를 봤을 때 웃는 포인트가 같아야 하고 분노하거나 슬픔의 포인트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웃는 포인트가 같으면 일상이 즐겁고 울거나 분노하는 포인트가 같아야 된다는 건 세계관이나 이데올로기가 같은 궤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김은희 씨하고는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그 장항준 감독님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본인의 인생을 좀 만족하는 편인지. 근데 이게 또 너무 만족하죠. 그래요? 저는 너무 과한데? 그래서 저희 딸한테도 저희 딸내미랑 특별히 비가 오거나 이러지 않으면 매일 밤에 산책을 나가거든요. 산책을 나가지고 이제 광화문에 사니까 막 경복궁 그쪽으로 해가지고 청계천 이렇게 꽤 많이 돌아요. 꽤 많이 돌면서 윤서야 지금 너무 좋지? 아빠랑 엄마랑 건강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고 그렇지. 다 너무 좋지? 그거 아빠도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엄마도 잘 되고 너무 좋지? 너도 지금 잘 되고 있잖아. 너도 원하는 걸 다 이루잖아. 근데 윤서야 인생은 그렇지 않다. 그래. 반드시 대가가 뒤따라. 맞아. 근데 아빠는 그게 언제 올까 좀 두려워. 그러니까 너도 이것들을 지금 즐기되 나눠야 돼. 이것이 언제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겸허하게 겸손하게 있었으면 좋겠어. 반드시 우리 김은희 작가님 너무 잘 되고 계시지만 반드시 한 번은 삐끗한다.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지 마.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야. 그리고 야매 삐끗한다. 이 뭐예요 이게? 그 김은희 작가님이 들으면 그게 이게 아니고 김은희 작가한테도 얘기했어요. 은희야, 오빠 술 먹을 때 오빠 좀 두렵다. 왜? 아무리 천재 작가고 아무리 시대를 풍미한 작가도 언젠간 저물 때가 있고 잠깐 삐끗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족으로서는 뭔지 알아요.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늘상 그래요. 그러니까 늘상. 김은희 작가님도 그때 나오셔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좀 하셨죠. 예. 조금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불행이라는 게 예측할 때는 오지 않아요. 절대 안 해요. 걱정했던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아. 그 불행은 인파 속에서 정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떠가지고 막 웃고 떠들고 있을 때 우리 등 옆에 뒤로 와 나가서 있지. 등에 무서워. 칼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무서웠어 지금. 네. 표현이 너무 무섭다. 아 그랬어요? 예. 김은 씨 남편이라고. 여기 스토리텔링이 이거 멋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인생이 정말 그렇다니까요. 예. 막그 축배를 들 때 우리가 IMF를 언제 맞았습니까? 우리가 98년 이죠. 97년. 97년인데 94년인가 95년에 OECD 가입해서 우리도 선진국이었다고. 맞아요. 축배를 터뜨리고 막 거품이 있을 때 우리가 IMF를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때가 제일 어찌 보면 위험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네. 약간 저는 오늘 장항준 감독님이 오셔서 네. 막 본인 얘기도 해주셨지만 우리들의 어떤 인생 중간 점검 정도를 한번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인문학적으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근데 조세호 늘상 뭐 여기에 뭐가 있어? 저는 뭘 여기 항상 여기다가 뭘 이렇게 여기가 저의 어떤 창고입니다. 여기가 제 나름대로의 어떤 많은 것 덕목이나 뭐 많은 것들을 여기다가 쭉쭉 쌓는 건데 오늘 또 감독님께 또 한번 인생을 또 어떻게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 좀 뭐 공통점을 네. 하나 더 드려볼까요? 내가 남기고 싶은 나의 위대한 유산이 있으십니까? 액수를 얘기해 그런가? 아니요. 뭐 그게 아니라 나의 유산. 나의 유산. 설마 그래서 감독님 남기고 싶은 유산을 그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좀 결국에 다 그 태도와 그 마인드에 달린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냥 내가 좋고 그리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다행이다 뭐 해서 돈을 잃을 때도 있어요. 원래는 반을 날렸어야 되는데 10%밖에 안 잃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언제든지 우리 누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먹으면 누울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누울 수 있고 그런 저의 좀 마인드, 태도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딸이나 우리 후배들이 좀 저한테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대학에서 그 연극영화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럼 이제 그런 학생들이 면담 같은 거 고민을 얘기를 해요. 교수님 제가 학교를 졸업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너무 불안한 일인 것 같은데 좀 안정된 걸 가고 싶은데 거기는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저는 뭐 영화 감독을 이렇게 하고 싶죠. 전 영화 배우로 하고 싶죠. 그럼 뭐 지금까지 너는 부모의 의지대로 살았을 거야. 그러면 앞으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네 의지대로 살기 힘들어져. 결혼을 하게 되면 뭐 가족들, 자녀들에 대한 부양, 이제 뭐 노후도 준비해야 될 거고 그런 와중에 또 부모님은 아프기 시작하고 결국 네 의지대로 사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 우리가 100년을 살 텐데 네 의지대로 살 수 있는 기간은 딱 10%만 네 의지대로 살 수 있어. 그래도 10분의 1은 인생에서 자기 맘대로 좀 살아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얘기들을 학교에서 가끔 상담하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